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부천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가 14일 웹툰 융합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부천시 의료관광협의체 가운데 부천 세종병원이 주관을 맡은 이번 행사는 5개국 250여 명 규모의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네트워킹과 투어 프로그램 등을 이어갑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토론 주제는 부천 의료관광 사례와 서비스 제고 방안, 중앙아시아 환자에 대한 의료 관광 전략, 글로벌 웰니스 관광 시장 동향과 해법 등입니다. 또 부천 의료관광 협의체들의 실질적 마케팅을 돕는 네트워킹 행사와 해외 에이전시 대상으로 의료기관 투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관광공사가 후원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천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가 어느덧 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부천으로 유치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과 더불어 행복한 삶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천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는 경기도 유일의 중증 환자 유치 특화 컨퍼런스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의료 웰니스 뷰티 산업 선도 도시로서의 첫발을 내딛기 위한 행사로 컨퍼런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중점을 두어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더 많이 부천으로 모셔올까 고민하였다면 올해 제6회 컨퍼런스는 환자의 권익 증진과 의료 서비스 개선,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의료 컨퍼런스도 개최하여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한 바 있고요. 최신 의료 관광 정보 교류와 맞춤형 대응 전략 구축, 해외 환자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019년) 부천시 의료관광협의체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회원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는 한층 재정비해서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의료관광협의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현재 국내의 의료관광 공동설명회, 의료 관련 공동사업 확대 등 환자 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환자의 회복과 건강 증진에도 더 관심을 쏟아서 부천 지역의 웰니스 산업과 뷰티 산업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천시 의료관광협의체의 외국인 환자 유치 주력 병원이 그동안 주로 순천향과 세종, 성모병원이었습니다. 이들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서 건강검진이나 치과치료, 투석, 관절치료 등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들을 방문해서 외국인 환자들이 이왕 부천을 방문하여 주 치료 목적 외에 다른 의료기관을 손쉽게 방문해서 함께 치료받고 귀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부천시가 지역 내 노후 도심을 비롯해 대규모 신도시 조성에 대한 주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천시는 원도심 광역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정비와 미니 뉴타운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등 원도심 구역 결합 개발을 추진합니다. 부천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한편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지가 될 지역을 2곳씩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과 더불어 대장 신도시 공원 설계를 통한 부천형 가든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대장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 공공분양주택의 첫 본청약, 역곡 신도시는 오는 2026년 하반기 첫 본청약을 시작으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주택을 순차 공급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겨울철 먹을거리를 저장하기 위해 김장하는 풍습은 우리 고유의 문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김장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식구가 많아야 한두 명인 소규모 가구가 늘고 먹거리가 풍족해지면서 먹을 만큼만 김치를 담는 분위기인데다 최근 배춧값 상승 등 물가 영향도 더해져 김장 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대형 천막 아래 마련된 체험장에서 김치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투명 비닐로 덮은 간이 조리대마다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이 3, 4, 5 모여 양념을 배추에 버무립니다. 다 버무려진 김치는 가져온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거나 상자의 밀봉해 곧바로 택배로 보냅니다. 김치 공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 현장입니다. 집에서 하면은 버물리고 양념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오면 다 있다 그래서 무쳐만 갔으면 된다 그래서 너무 편하고 좋고. 올해로 7번째를 맞는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지난 8일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열립니다. 해발 700m 평창 고랭지에서 생산된 배추와 총각무, 각종 양념 재료들을 사용해 김장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사전 예약이나 일부 현장 접수를 통해 입장한 방문객에게 절임 배추와 양념을 반제품으로 판매하고 직접 버무려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물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지난 7월 지역 배추 농가와 수매 계약을 마쳐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김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자, 장갑, 붓이, 앞치마까지 다 제공을 해드려서 몸만 오셔서 간단하게 체험하시고 택배도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가서도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올라가셔도 택배가 도착해 있고. 최근 배춧값뿐 아니라 각종 채소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 걱정이 커진 터라 산지에서 열리는 김장축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장통 같은 거,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엄청 많아가지고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다 버리고 통만 놔두고 여기 오니까 또 좋아요. 그냥. 특히 겨울에 먹을 김치는 필요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김장은 꺼렸던 1, 2인 가구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두 식구라 조금만 했어요. 와서 딱 해서 가져가기 너무 편해요. 깔끔하고. 배추 절이기부터 양념 버무리기까지 온 가족이 모여 이틀은 걸려야 끝났던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 가족 규모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 시대 흐름 속에 김장 축제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서울 지하철 승객 사고 10명 중 4명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발생한 승객 사고 건수는 2,7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70대 이상이 25%인 69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60대가 542건, 30대가 414건, 20대가 375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고로 서울교통공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사례는 2,756건, 24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69개 경기도 사업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km의 왕복 4에서 6차로 고속도로로 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해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장 구간인 남구리 IC에서 신북 IC 구간 이용 요금은 승용차 기준 3,600원인데 경기도는 도로공사 통행료 대비 1.15배 수준이라며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습니다.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은 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 계획 수요를 파악 중이며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달 서울 지역에서 올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공급됩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순위 청약 접수일 기준 11월 서울에서는 7개 단지 5,443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3,681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서울에는 1월부터 10월 말까지 24개 단지에서 3,290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청약을 진행했으며 1순위 청약에 51만여 명이 몰려 15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보조금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을 적발했습니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했는데요.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보조금은 6억 2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의정부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은 허위로 직원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사 추가 배치를 비롯한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이 있는 지역 모든 학교에 특수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하거나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을 맡아 경무에 시달렸다는 점을 고려해 과밀학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숨진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으면서 매주 29교시의 수업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학급 학생 수가 법정 기준보다 3명 이상 많은 학교에만 기간제 교사를 배정할 수 있다는 내부 교사 배정 기준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학급 증설 수요 조사 횟수도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한편 수시 증설 신청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 쓰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해 2천여 대가 넘는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또 걷어들인 체납액은 모두 6억 5,300만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습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가 차량을 불법 점유해 운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26년까지 흑향기 맨발길 1,000개를 조성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 걷기 길에서 열린 경기 흑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서 경기도 읍면동 603개에 최소한 1개씩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도는 이달 특별조정교부금 249억 원을 각 시군에 교부했고 시군비 포함 총 369억 원을 투자해 내년 6월까지 흑향기 맨발길 403개를 우선 조성합니다. 이후 도내 603개 읍면동 전체에 최소 1개 이상씩 총 1,000개를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맨발길은 공원과 숲길 등 자연 친화적이면서 도민 생활권인 곳에 조성될 예정으로 세족장, 휴게공간, 안전시설 등 편의시설도 갖추게 됩니다. 현재 도내 맨발길은 약 100곳으로 기존 조성된 맨발길에 대한 보완 작업도 이뤄집니다. 여러분, 경기도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흙길, 황토길이든 마사토길이든 1,000개를 만드는 사업을 오늘 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경기도가 관광지 등 주요 지점에 실시간 방문자 현황 지도를 서비스합니다. 방문자 현황 지도는 도민의 안전관리와 편익 증진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수원역과 에버랜드 등 도내 주요 148개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수와 시간대별 방문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자 현황은 5분 단위로 업데이트되는데요. 방문자 현황 지도는 경기 데이터 드림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